자,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장보고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우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적인 무역을 전개를 했다는 겁니다. 이런 게 우리 역사에서는 처음이거든요. 중국, 일본, 그리고 또 나아가서 더 남방으로까지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분이 장보고 대사였습니다. 그런 것이 우리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또는 또 세계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신분의 한계를 딛고 해상무역을 꽃피운 장보고.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. 잘 보셨나요? 장보고가 과거 왜 해상왕으로까지 불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서 최치원은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교류와 그리고 우호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.
그렇다면 장보고는 또 어떨까요? 장보고는 청해진에서 활동할 당시 이 당나라와 일본에까지 그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만큼 이 장보고에 대한 흔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현재 이 산둥성 웨이하이시 룽청이라는 곳에 있는 장보고 기념관입니다. 이 룽청이라는 곳은 산둥반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요. 한국과의 거리가 불과 175km에 불과해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국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룽청은 한국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와의 교류가 빈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 지역에서 이 츠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. 이 츠산이라는 지역은 한반도의 교역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항구이자 물류기지였습니다. 바로 이 츠산이라는 곳에 장보고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.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당시 이 산둥반도에 많이 모여 살던 신라인들을 위해 이 츠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을 만들어서 이 신라와의 연락기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일종의 해상무역을 위한 기지로도 삼았습니다. 이 법화원은 1972년 터가 발견되어서 1989년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는데요. 이 법화원 내에 장보고 기념관이 들어서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장보고 기념관은 이 중국 정부가 공식 승인한 최초의 외국인 기념관인데요. 2007년 중국 정부의 순수 자본으로 건립되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기념관의 규모는 약 4,000평 정도 규모이고요. 모두 5개의 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념관 내에는 약 40m 높이의 장보고 동상이 있어서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. 또한 기념관 내에 있는 모든 전시실과 전시물에는 이 한글 설명이 함께 있어서 이 장보고가 신라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 적산법화원과 그리고 장보고 기념관은 해마다 10만여 명의 한국인과 무려 50만여 명의 중국인이 찾는 이 산둥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. 2008년에는 이 청해진이 있던 완도에 장보고 기념관이 개관하면서 특별전을 열었는데요. 이 특별전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그리고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와 함께 이 중국의 천주 해외교통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이 장보고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기관이 협력하고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한국과 중국이 함께 장보고를 기념하는 행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. 먼저 2009년에 한국의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중국의 산둥성 룽청시 그리고 츠산그룹이 공동으로 한중 우호 해상왕 장보고 마라톤 대회를 이 룽청시 석도진이라는 곳에서 개최한 것이고요. 2013년까지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또한 2016년 11월에는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그리고 중국의 장보고 적산법화원이 공동으로 한중 청소년 장보고 환경 캠페인 걷기 대회를 열었고 또 2017년에는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및 장보고 유적지 걷기 대회를 이 적산법화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. 이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이 장보고 관련 기념 유적지를 탐방하며 상호 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하였습니다. 이외에 2019년 8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적산법화원을 찾아서 이 중국의 인사들을 만나 이 한중 협력 관계와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처럼 장보고는 최치원과 함께 중국 정부와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중국에서는 이 장보고가 신라와 당의 조공무역 체제를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사무역 체제로 바꾸고 또 이를 통해 동북아 해상무역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이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장보고가 개척한 해상무역은
상호 교류를 통한 세 나라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이에 장보고는 현재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. 비록 2016년 사드 문제로 인해 그 이후 한중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고 또 최근에는 두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반중 정서와 또 혐한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과거 장보고가 신라와 당의 교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특히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청소년 문화 교류를 중점적으로 이 지역 적산보 파원이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한중 관계의 미래인 만큼 이 장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